안녕하세요. 등기부 읽어주는 남자 득익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수강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를 좀 정확히 알고 싶다 하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매 입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네, 우선 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찰 보증금이 몰수된 금액을 먼저 제가 과거 연도 거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2020년도에는 몰수 금액이 500억 이상, 21년도에는 300억 이상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구독자와 시청자님께서 22년도, 23년도 몰수 금액을 아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은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입찰해야 될 물건이 없는 다른 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전지방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청주, 천안 가서 대전지방법원의 물건에 사건 번호를 입력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 입찰가 아시죠? 최저 경매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경우 최저 입찰 금액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하인 999만 원 이렇게 됐을 때도 입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대리 입찰하시는 분들 본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 못하였거나 인감 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낙찰되어도 낙찰에 큰 낙찰자가 되진 않겠죠. 단지 입찰 보증금만 회수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네 번째 경우입니다. 그 사건이 그 물건이 변경 또는 취하된 물건에 입찰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경매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직접 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해야 되는 그 시간, 하루 일과를 날리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경매 입찰을 가기 전에 이 물건이 변경되었는지, 취하가 되었는지, 취소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입찰가 표에 숫자를 수정한 경우입니다. 수정펜이라든지 아니면 오기 처리를 하는 경우는 입찰자가 되지 않고 낙찰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 보증금은 정확히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가를 수정해서 낙찰이 되었을지라도 낙찰 금액으로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 경매 입찰 보증금 여섯 번째 경우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중대 하자를 발견하여 법원의 실수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통하여서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매각 불허가 신청이 됐다고 뜨면은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판단 또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매각 불허가 신청 사례에 맞게 신청되어졌는지 또 이 사례에서 입찰자의 실수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경매 지방법원에서는 이거를 법원에서는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 불허가 신청 가능한 사례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두 번째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에 자격이 없었다고 판단할 때,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할 때, 네 번째로는요, 매수 신청을 방해, 담합하거나 매각 실시를 방해한 사람 등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또한 매각 불허가 신청 가능한 사례가 있다면요, 최저 매각 가격, 일괄 매각의 결정,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특별히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에는 전부 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천재지변,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질 때도 매각 불허가가 되겠습니다.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도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와 그 매각 불허가 신청을 제가 같이 비교를 해줬는데요. 요런 사례들가 있으니 여러분의 입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경매계나 집행관에게 물어보시고 또 최종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입찰가의 맨 끝자리에 0을 더 입력한 경우. 입찰가를 입력했는데 맨 끝에 네모 칸에 비어있다고 해서 0을 하나 더 칩니까? 그러면 자릿수가 높아져서 높은 낙찰가율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물건번호, 사건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해당 물건지에 해당 지방법원에 갔어도 물건번호, 사건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낙찰이 된 경우, 자, 그러면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입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본인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의 경매 입찰 보증금은 다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경매 입찰 보증금 네 번째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권리 분석이 실수에 따라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경우, 특별히 임차인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데 인수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포기하는 경우, 여러분의 경매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어 잔금 납부를 고민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하락장인데 낙찰받은 가격이 받았는데 낙찰 가격보다 점점 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포기에 가깝겠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를 낙찰받는 사람의 농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경매계 법원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지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요. 낙찰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입찰부터 잔금까지 안전한 투자하시길 드익남이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구독자님,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